자, 오늘 지금이 1월 31일, 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굉장히 잔인한 1월인 것 같긴 한데요. 시장 정리 오늘 또 간단하게 한번 해보고, 관심 가져야 되는 종목들이 있으면 거들 종목분들도 한번 같이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거래소 시장은 그나마 좀 지켜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일단 보이는 가운데, 코스닥 시장이 오늘 굉장히 좀 힘든 날이네요. 그렇죠? 굉장히 힘든 날이고, 거래소 시장은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상방을 타고 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상방을 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은 일단 듭니다. 전체적인 흐름이 깨지지 않으면 크게 무리는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래소 시장이 2483포인트를 깨면 2483포인트를 깨면 그때부터 거래소도 일단은 매매 중단하는 걸로, 그러니까 스윙 정도의 매매는 일단 중단하고 가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참고 일단 하시고, 이렇게 하고 보니까 얼굴이 없네요. 짠, 굉장히 붕 떴어. 그렇게 일단 보고 있으니까 참고 일단 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래서 코스피 시장은 아직까지는 죽지는 않은 시장인 것 같습니다. 단지 오늘 문제가 되는 것은 코스닥이죠. 우리가 코스피가 돌았기 때문에 금방 돌아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상보다 시간이 굉장히 좀 오래 걸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차트 길게 한번 보도록 하죠. 사실은 이제 코스피 시장은 코스닥 시장은 코스피하고 다르게 지금 사실은 하락 추세로 계속 가고 있는 중이죠. 그렇죠? 이번에 이제 저항선에 이전에 부딪혀서 우리가 현금화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부분도, 사실은 기존의 추세가 하락으로 가고 있었고, 이 하락 추세의 상단에 부딪혔기 때문에 우리가 현금화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는 얘기를 일단 하긴 했어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하락 추세 내에 종목이 일단은 포진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럴 때 흐름이 깨지면 굉장히 불안하게 갈 수도 있죠. 무섭게 이제는 종목이 움직일 수도 있긴 합니다. 움직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뭐 이렇게 박스는 안 가기를, 그쵸? 기대는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최근에 요 떨어지고 여기서 이제 시작됐던 요 추세를 일단 보게 되면, 요 추세가 그래도 완전히 무너진 건 아니에요. 그쵸? 추세가 무너진 건 아니고, 나름 추세를 타려는 모습 자체는 일단 보입니다. 어찌되었든, 지금 수준에서 오늘 한 2% 정도 빠지고 있는 그런 상태고, 기존이 하락에서 지금 하락으로 빠지고 있다는 점 자체는 일단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좋아 보이지는 않고, 여기서 이렇게 빠지고 있는 추세 있죠? 이렇게 빠지고 있는 추세를 한번 돌려냈다가 그냥 살포시 다시 또 조정으로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일단은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요 포인트였죠? 우리가 현금화를 시작을 했던 포인트가 이전에 요 고점 깨졌을 때, 저점 깨졌을 때, 이때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현금화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고, 근데 너무 복지부동을 오래 하다 보니까 다리도 저리고, 그렇죠? 우리 꼭 제사 지낼 때 유시하는 것처럼 다리 저릴 정도로 지금 막 버티고 있긴 합니다. 자, 어쨌든 추세가 깨지고 있기 때문에 현금화했는 부분이 언제쯤 되면 다시 또 강하게 매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 한번 따져는 봐야 되겠죠. 자, 지금 보시면은 피보나치로 한번 재봤어요. 그렇죠? 피보나치 재봤더니 시장이 어제 같은 경우에는 50% 지점에서 반등을 했습니다. 보통 이런 지점에서는 반등은 다 합니다. 반등은 다 하고 793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채팅창이 793 치시고 790에서 795포인트 이렇게 잡을게요. 790에서 795포인트 사이가 일단 지금은 마지막 마지노선이 될 걸로 보입니다. 지금이 800포인트이기 때문에 795나 790포인트면 내일 정도 될 것 같죠. 내일 부분에서 이제 다시 한번 더 시장이 반등을 할 건데, 이전처럼 반등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이번에 반등 나오는 부분에서는 여기서 밑으로 빠지고 있는 요 빨간색 추세, 요거 넘어야 됩니다. 여기 넘어야지 다시금 이전 고점까지라도 상승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으니까, 내일부터 반등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이제는 한번 체크를 하면서 여러분들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반등을 일단 기대를 하고, 반등이 나온다라고 해가지고 반등이 나온다라고 해서 흥분하지 마시고, 추세 전환이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얘기하는 추세 전환 이거죠. 그쵸? 돌파하고 밀렸다가 다시 가는 이런 식의 추세 전환이 일어나면서 추세선 자체를 위로 끌 수 있는 이러한 형태가 나오면
일단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코스닥도 좀 공격적으로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들이 오늘 낙폭이 굉장히 커진 종목분들도 많습니다만은 좀 아까운 종목들은 내일 좀 데미지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내일까지 보고 매매를 좀 결정하는 것도 하나 바람직한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억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찌되었던 오늘 우리 종목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이전에 요즘 제가 아까 10시 반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검색기 창을 좀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질문들이 있었어요. 보니까 검색기는 도대체 이게 뭔가요? 검색기를 처음 보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검색기는 뭐냐면 저희가 원하는 종목의 타이밍이 시장 안에 종목이 한 2,000개 정도 되잖아. 2,000개 정도 되는 종목들 중에서 사실은 차트를 다 돌려가면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종목, 다시 말해서 이런 거 되겠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종목을 매수할 때는 이렇게 하락으로 가다가 밑으로 밀렸다가 돌파하고 눌렸다가 다시 가는 종목이 일반적으로 뭐 할 가능성이 높다? 슈팅하면서 주가가 상방으로 추세를 잡고 오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설명해 드리고 있어요. 검색기에서 이걸 찾는 겁니다. 검색기에서 이걸 찾는 거다, 이렇게 기본적으로는 이걸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매수 타이밍에 있는 종목들이 어떤 건지를 찾아보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되겠죠. 5에서부터 밑으로 일봉상으로 추세가, 이거 예전에 검색기에 떴는 종목인데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다가 가다 보면 이게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딱 돌파를 하죠. 보인다, 이거. 저항 잡았던 가격권을 돌파해주는 모습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탈가가 여기에 잡힐 거고, 그렇죠? 이탈가 여기 잡힐 거고, 그런 다음 주가 흐름을 보면은 이런 거, 그렇죠? 됐나요? 이런 걸 갖다가 미리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모양을 찾는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서 봐주시면 좋죠. 딱 그 자리에서 지지받는 거 보이시죠? 맞나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한번 튀는 그런 모습이 일단 보이죠. 이런 걸 갖다가 계속 찾는 겁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찾았던 게 이제 펜텍이었죠. 펜텍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밑으로 빠지고 있는 추세 똑같아요. 오늘 오전에 했던 건데 추세 이렇게 잡혀 있고, 위에서 밑으로 빠지고 있는 추세 또 이렇게 잡혀 있고, 올라가다가 여기서 멈췄고 오늘 돌파죠. 그렇죠? 보인다, 이거. 그래서 오늘 펜텍 진행을 했고, 진행했는 펜텍은 지금 대부분 차익 실현했습니다. 그렇죠? 이런 걸 갖다가 계속 찾는 겁니다. 시장 안에 모든 종목들의 일단 기준선 자체를 그런 식으로 찾는 거고, 제주은행은 조금 달랐어요. 제주은행은 기본적으로 이거는 가만히 한번 보면 이것도 사실은 똑같긴 합니다. 위에서 밑으로 빠지고 있는 추세가 이렇게 하나가 있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돌파를 했죠. 근데 세게 돌파했어요. 그렇죠? 이렇게 정신없이 세게, 그렇죠? 돌파하고 여기서 일단 멈췄습니다. 뭐야 이게? 라고 하더라도 요즘 시장이 좀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오전에 바로 위에서 잡아서 슈팅이죠. 그렇죠? 똑같습니다. 진폭은 좀 달라도.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우리 이제 파워 트레이딩 상의 이제 매수 타이밍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공부를 이제 잘 해놓으면은 돈 버는데 좀 더 도움이 되죠. 하이비전 시스템도 보시면 위에서 밑으로 빠지고 있는 추세가 이러고 있잖아요. 오늘 다 떴는 종목인데 이걸 눈을 잡고 익혀놓으시는 게 좋아. 이러고 난 다음에 종목이 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서 멈췄어요. 그렇죠? 멈추고 난 다음에 진폭이 크고 작은 게 아니고 흐름을 잡고 보려고 그래야 돼요. 오늘 돌파를 했고 말씀해 드렸고, 오늘 상한가 이 종목은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죠? 좀 어렵긴 합니다만은 이런 것들을 계속 찾는 거고, 대웅 같은 경우도 오늘 얘기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얘기를 해드린 거고, 대웅 얘기를 해드린 것도 위에서 밑으로 빠지고 있는 추세가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이렇게 돼 있고, 사실은 이게 추세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멈췄던 가격은 여기가 되고요. 그렇죠? 이렇게 이탈가죠. 그렇죠? 이탈가기 때문에 이러고 난 다음에 종목이 튀었어요. 그렇죠? 정신없이 튀고 여기 지지받고 또 튀어주는 모습이 일단 있었는데, 최근에도 뭐 괜찮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렇죠? 오늘은 한 8%까지, 장중에는 8% 이상 뛰었죠. 장중에는 17%까지 오르는 기염을 일단 토했습니다. 그런 걸 찾는 거예요. 검색식은. 종목이 오늘 오르네, 오늘 빠지네, 이걸 찾는 게 아니고 그런 식의 종목군들을 찾는 거고요. 푸른저축은행은 됐고, 대웅하고 뭐 이런 종목군들 말씀을 일단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어떻게 보면 시장 안에서 수급이 몰리는 종목들 위주로밖에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할 수 없는 것 같고, 검색기에 나와 있는 종목들 중에서 미리 그런 모양을 갖추고 있는 종목군들은 미리 좀 준비를 해놓고 보시는 것도 일단 나쁘지 않아요. 오늘 영업무역 같은 경우에는 돌파하고 일단 멈췄습니다. 그렇죠? 내일부터 어떤 식의 흐름이 나올지에 대해서 또 우리가 관심을 조금 가져봐야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염두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그 외의 종목들로 보자면은 오늘 조금 특징적인 종목군들, 대형주들은 조금 안장을 취하다 보니까 대형주들은 조금 나은 모습인데 하나투어 여전히 가고 있는 모습이고, 현대차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중입니다. 현대차는 아까 이제 그 흐름에서 뭘 본 거냐 하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빠진 거죠. 그쵸? 여기서 빠졌고 오르다가, 그쵸? 오르다가 여기서 멈춘 자리죠. 여기서 멈추고 다시 한 번 더 돌파. 추세가 이렇게 잡혀 있는 상태고, 오늘은 뭐 음봉이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아직 나쁜 건 아닙니다. 나쁜 건 아니니까 참고하시고, 단지 이제 반등을 하면은 여기 저항선에 부딪힐 가능성 염두하면서 한번 몰아가도록 하고, 그 종목군들이 이제 이쪽으로 상방으로 돌파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체크하는 거, 이런 것밖에 못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흐름이, 오늘 또 흐름 잡았는 종목들 중에서 삼성물산도 좀 흐름 잡아주고 있는 모습인 걸로 보입니다. 삼성물산도 이전에 이제 박스로 가는 모습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박스권 상단은 여기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이렇게 지금 박스로 움직이고 있는 중에 올라가고 있는 중이죠. 그렇죠? 어떻게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만은 오르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런 종목들 위주로 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그냥 따라가는 쪽으로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검색기는 아까 우리 장중에 얘기를 했는 것처럼 10시 반부터 시작해서 계속 일단은 돌려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뭐 필요하신 분들은 장중에 저희 이제 유튜브 방송 들어오셔가지고 검색기 종목들 어떻게 움직이는지 눈 한번 띄워보시는 그러한 부분 일단 진행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지금 시장에 대해서 이번에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사실 이번 시장의 조정이 중국 리스크라고 생각을 해요. 중국 리스크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우리 많은 기업들이 지금 어닝 쇼크라든지 하는 부분이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사실은 어닝 쇼크가 아닌 기업들도 되게 많거든요.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닝 쇼크라고만 얘기를 하기에는 지금 시장의 하락 자체는 조금 석연치 못한 그러한 부분들이 반드시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많이 밀리고 있는 우리 코스피 기업들 중에서 시총 상위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뭐 삼성전자 뭐 조금 헤매고는 있는 그런 모습이고, SK하이닉스, 그 다음에 LG에너솔루션. 근데 LG에너솔루션은 지금 가만히 보면 2차전지 관련된 대부분 종목군들이 실적이 안 좋다라고 하더라도 LG에너솔루션 실적이 안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밑에 실적표 같이 보시게 되면 실적 좋아요. LG에너솔루션도 성장하고 난 다음에 지금 계속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측면이고, 이제 뭐 한번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2차전지 관련돼서 시장에서 얘기를 하면 계속 전기차 얘기만 하는데, 전기차도 중요합니다만은 ESS도 굉장히 중요해요. ESS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ESS도 이전에 얘기를 했는 것처럼 이 발전소 짓는 부분이 어려우면 심야에 전기 만들어진 부분에 대해서 에너지 저장하는 거, 그리고 우리나라는 태양광 풍력에 ESS가 필수가 아닙니다만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필수거든요. RSS 아니고 ESS입니다. RSS 아니고 ESS. 그렇죠? ESS. 그래서 이미지 딱 보면 커요. 엄청 이만합니다. 조그마하지도 않고요. 이만해요. 이거 완전 컨테이너죠. 덩치도 작. 이게 어쩔 수 없이 지금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전기는 부족해. 전기는 부족해요. 전기는 무조건 부족해요. 이거는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이거 이만하거든요. 보이죠? 꽤 크죠? 저 여기 계단 보입니까? 계단? 에너지 스토리지라고 해서 이렇게 지금 돼 있고, 지금 보면은 ESS 관련된 부분은 풍력이라든지 이렇게, 그렇죠? 풍력에도 붙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얘기를 한번 했는데, 삼성 SDI하고 삼성 SDI하고 LG에서 이번에 2차 전지가 별로 좋지 않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바로 ESS 쪽으로 우리는 좀 전략을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생각을 일단 해볼 필요성은 있는 것 같고, 그쪽으로 다시 모멘텀이 붙으면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케이? 근데 사실 이게 지금 보면 얘만 그런 건 아니야. 얘만 그런 건 아니고 삼성의 SDI도 보면 실적 계속 좋아지고 있죠.
보입니까? 보이시죠? 실적이 한 번도 줄어든 적이 없어요. 계속 실적 좋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주가는 80만 8천원 고점 치고 난 다음에 지금 30만 원대까지 떨어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ESS 관련된 모멘텀이 붙으면 언제든지 실적이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트리거만 중요한 겁니다. 트리거만. 그리고 또 보면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실적 쇼크는 여전히 뭐 딴 기업들은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얘들까지 못 갈 이유는 없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그렇다면 사상 최대 실적인데 실적만 놓고 생각을 해보자면 가야죠.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이전 고점 붙었죠. 근데 얘 같은 경우에 이전 고점 붙었는데 당 EPS를 보면 2022년도에 EPS가 13,000원이었는데 올해는 23,000원이에요. 안 가는 게 이상한 거죠. 그렇죠? 안 가는 게 이상한 거고 이게 우리나라 지금 시총 상위 종목이거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올해가 사상 최대 실적이죠. 물론 이게 합병 관련된 이슈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은 셀트리온 주가가 여기 있을 이유가 없죠. 시장 안에서 뭐 실적이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약간 좀 어불성설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들고요. 네이버도 지금 봐봐요. 실적이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면 사상 최대입니다. 근데 주가는 반토막 나 있거든요.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면 올해 시장은 이러한 종목군들이 전반적으로 올 상반 1분기 뭐 이렇게 흐름을 타기 시작을 하면 이쪽에서도 충분히 먹거리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에서는 지금 뭐 얘기하는 반도체라든지 아니 성장주 중심으로 얘기가 많은데 이쪽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실적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을 하니까 참고 일단은 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실적이 안 되는 종목들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금융주 같은 경우도 그래요. 금융주가 요즘 계속해서 반등은 해주고 있는데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실적이 여기잖아요. 사상 최대 실적이죠. 그렇죠? 보인다 일부 맞잖아요. 근데 주가는 지금 갇혀있죠. 주가는 박스 안에 갇혀있죠. 우리 시장이 가만히 보면 이런 식의 종목군들이 되게 많아요. 이런 식의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실적이 바탕이 돼서 실적이 가는 시장이 되면 우리 시장이 또 나쁘지 않은 그러한 흐름을 충분히 저는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시장이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 저는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건 하나예요.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냐 하면 우리 원래 시장이 원래 흐름 자체를 보게 되면 원래 시장은 오르고 빠지고를 하거든요. 오르고 빠지고를 하는데 한 가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종합주가 지수는 항상 이전 고점을 돌파합니다. 종합주가 지수는 어떻게 됐든 간에 나중에 뭐 조금 업황이 좋아지기 시작하면 항상 이전 고점을 돌파해요. 지수기 때문에 그래요. 지수기 때문에 이때도 IMF 터지고 이제 IMF가 아니고 이때도 한 밀렸다 올랐고 이때도 IMF 터지고 대한민국 끝날 것 같았지만 이전 고점 다 회복하죠. 보인다 1번. 이전 고점을 다 회복하잖아요. 다 회복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빠지고 있을 때에 여러분들이 돈을 다 쓰시면 안 돼. 한 가지 기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바로 그거죠. 턴할 때 돈이 있어야 돼요. 턴할 때. 시장이 턴해서 올라갈 때 항상 돈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시장 안에 여러분들이 지금 참여하고 있는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항상 이때 리만 터질 때도 시장은 이거는 이슈가 있으면 터질 때도 난리가 났습니다만 결국에는 뭐 하나요?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 이전 고점은 다 탈환합니다. 이전 고점은 다 탈환해요. 이전 고점은 다 탈환합니다.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렇죠? 시장이 이때 완전히 어그러지고 난 다음에 코로나 터지고 난 다음에 이때도 어떻게 해요? 탈환하죠. 지금 시장이 이전 고점 대비해서 많이 밀려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만은 이번에도 뭐 변할 건 없습니다. 다 탈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지금 시장에서 시장이 턴할 때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우리 지금 수요일마다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이러한 시각 자체를 여러분들이 가지시는 게 중요해요. 여기 안에서 박짝박짝 그리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박짝박짝 그리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큰 흐름 안에서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냥 박스로 그냥 움직이고 있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안에서 박스로 움직이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거죠. 그쵸? 맞나요? 그렇다요. 박스로만 움직여서 토할 것 같아, 막 죽을 것 같아,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박스로 움직이면 항상 박스권 하단에서는 턴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 하단까지 갈지 안 갈지 모르는 거지. 하단까지 갈지 안 갈지 모르게 이제 턴을 하는 거고, 턴할 때마다 종목들이 변한다라는 단점은 일단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건 그렇기 때문에 턴할 때 내가 돈을 가지고 있는 거, 그리고 턴할 때 주도주를 내가 놓치지 않는 거, 그것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서
지금 시장을 좀 찬찬히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수요일 오늘적 머사지 방송에 나갔는데 그 방송에 지금 시장이 돼가지고 죽겠다, 토할 것 같다, 국장은 안 된다, 너는 안 된다, 막 오만 얘기가 많던데 그거는 우리가 돈 버는데 도움이 전혀 되지 않아요. 마인드에도 도움되지 않습니다. 마인드에도 도움되지 않으니까 이번에 시장 빠질 때 현금을 최대한 지키고 다음에 시장 턴할 때 그걸 더블, 세 더블, 두 더블로 만들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시장에 대해 주시기를 여러분들이 그런 시각으로 시장에 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은 일단 여기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내일도 10시 한 30분 정도 되면 검색기 띄워놓을게요. 오늘은 펜텍이라든지 제주은행 오늘 상한가 일단 잡았는데 내일도 여기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먹거리 그렇죠? 하루에 1당이라도 50만 60만 원 1당이라도 벌어가시길 기대를 해보면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오늘은 주파수 하는 날이죠. 주파수 하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 신청하신 분들 오늘 저녁에 교육이 있습니다. 매수의 기술, 종목 매수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특히 요즘 검색기까지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매수의 기술이 더 중요해졌어요. 그렇죠? 오늘 저녁 힘들다, 지친다 이거 해서 교육 빼먹지 마시고 오늘 저녁 교육 방송 시간에 뵙기를 기대하면서 여기서 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강지혁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화이팅입니다. 안녕.